마운자로는 이 GLP-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주사 부위의 부작용이 정도로 좀 더 높게 나타났어요. 가격은 어떠냐? 안녕하세요. 윈스튜디오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용입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을 위해 나온 혁신적인 주사 치료제 두 가지, 마운자로와 위고비, 이 두 가지 약물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두 약제 모두 주 1회 투약하는 약제고요. 비만 치료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비만 인구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미국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 성분의 핵심이 되는 이 GLP-1 제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두 가지 약물 효과도 궁금하고 부작용이나 가격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 7월에 이 NEJM의 두 약물을 정면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가 실려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운자로랑 위고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약물의 작용 기전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의 차이와 효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 둘 다 베이스는 이 GLP-1이라는 거죠. 위고비는 이 GLP-1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는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우리 위장관 운동도 좀 느리게 해주고요. 포만감을 내줘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식후에 나오니까 이 혈당 조절도 좀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조절을 위해서 맞는 제조도 이 GLP-1 제제이기도 해요. 마운자로는 이 GLP-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식후에 나오는 호르몬이 사실 GLP-1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GIP라는 호르몬도 있었어요. 이 GIP라는 건 뭐냐? 애도 마찬가지로 식후에 나와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식욕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호르몬인데 그 전에는 비만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죠. 식욕을 억제하는 뇌의 부위도 조금 다르고 지방을 좀 대사시키는 거에 있어서 GLP-1이랑 같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시너지틱한 이펙트가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위고비는 하나의 호르몬이에요. 마운자로는 두 개의 호르몬을 결합한 거죠. 마운자로가 아무래도 이 두 개의 경로를 동시에 자극해서 조금 더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건데 부작용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 연구 결과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2025년에 NEJM에 실린 이 서마운트5 연구는 뭐 어떻게 좀 돼 있는 거냐. 비당뇨병 성인 751명을요 72주간 절반은 마운자로 절반은 위고비를 맞추면서 비교했어요. 결과가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72주간의 평균적인 체중 감소율은 어땠냐, 이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마운자로는 20.2%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어요. 위고비가 예상보다 조금 덜 빠졌어요. 13.7%? 이전의 데이터들은 약 15%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20%와 13.7%라는 꽤나 큰 이런 체중 감소의 폭을 보였고 평균적으로 마운자로가 22.8kg, 위고비는 15kg 정도의 감량을 보였죠. 허리둘레 감소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평균 한 18.4cm 정도 감소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13cm 정도 허리둘레가 감소했죠. 이 말인즉슨 복부 비만 감소 측면에서도 마운자로가 좀 더 좋았던 거죠. 그럼 왜 이랬냐? 라고 좀 결과를 보시면은 마운자로 사용분들이 근육이 좀 덜 빠졌어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빠진 체중에서 이 지방이 분포하는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복부 비만 측면에서 체중 감소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목표한 체중을 좀 달성한 사람들은 어떠냐를 봤어도 마운자로는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한 사람이 뭐 전체의 80% 이상이나 되었고요. 20% 이상을 감량한 사람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 한 50% 정도가 됐어요. 체중의 25%,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정도 빠진 사람이 이제 마운자로에서는 약 33%, 위고비군에서는 한 16% 정도의 환자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봤을 때 체중 감량 측면에서는 마운자로를 투약한 분들이 더 많은 체중 감량, 복부 둘레 측면에서도 마운자로를 투약한 분들이 더 많은 복부 둘레의 어떤 감소가 보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데이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을 20% 가까이 줄였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였는데 이 측면에 대해서는 마운자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나오면 나중에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한 거, 부작용은 어땠냐? 더 빠졌으니까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오심구토거든요. 왜냐면 GLP-1 제제들은 기본적으로 오심구토들을 좀 깔고 가요.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막
구토하고 힘들어가지고 약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경미한 것들이라도 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약물의 농도를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좋아졌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위장관계 부작용, 메스꺼움은 마운자라 뮤고비 둘 다 거의 40% 이상에서 보고될 만큼 굉장히 초반에 흔했어요. 그런데 구토까지 가는 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마운자로 투여군이 더 적었어요. 마운자로가 15%, 뮤고비 투여군이 21%였죠. 오히려 구토가 뮤고비 쪽에서 조금 더 많았네? 그리고 실제 이런 위장관계 좀 부작용, 메스꺼움과 구토 때문에 약물 치료를 못 견딘 사람은 어땠을까를 볼 때 뮤고비 투약군에서는 5에서 8% 정도가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중단을 했고요. 마운자로는 3에서 6% 정도의 환자분들이 구역구토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심한 정도의 구역구토와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은 뮤고비가 더 많았고요. 치료 중단도 실제 뮤고비가 살짝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 봤을 때 오히려 GIP가 같이 들어갔을 때 소화기계에서 오신 구토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다른 부작용이 다 마운자로가 낮았냐?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약을 주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 부위에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뮤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사 부위의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도 한 0.3% 정도로 매우 드물게 이런 주사 부위에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주사 부위의 부작용이 8.6% 정도로 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왜 그랬냐를 봤을 때 아무래도 두 가지의 호르몬 제제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단백질 자체가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다양한 항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의 불편감이나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마운자로를 추후에 맞으실 분들은 이런 주사 부위 부작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미한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대부분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매우 중대한 부작용,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작용들은 두 군 모두 다 굉장히 드물었고요. 임상 시험 기간 내 사망이라든지 심각한 질환의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고 갑상선 수질암이라든지 췌장암 같은 것도 사례로 나타나진 않았죠. 부작용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두 약제의 부작용 프로파일은 생각보다 정말 비슷해요. 다만 이 뮤고비가 마운자로보다 위장관계 부작용, 구역구토가 조금 더 심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마운자로는 뮤고비보다 주사 부위의 부작용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았다 라는 걸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중대한 부작용들은 이 연구 기간 동안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좀 효과와 부작용을 봤는데요. 가격은 어떠냐? 미국에서는 오히려 마운자로의 가격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약제 가격은 미국에 비해 진짜 낮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안 되면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해요. 한 달 맞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좀 저렴한 가격의 약제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정책 자체가 좀 달라요. 뮤고비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상관없이 가격이 전부 같거든요. 마운자로는 용량별로 가격이 달라요. 국내에서의 가격은 환자분들이 맞는 용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분명히 경구약제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게 형성이 되고요. 왜냐하면 약제 자체를 만들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게 단백질 제제이기 때문에. 다만 아마 뮤고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농도가 낮으면 조금 더 저렴하고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약제를 선택해야 되냐? 약제를 썼을 때 실제 약제의 효과가 조금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뮤고비 환자였지만 당분간은 마운자로가 새롭게 출시되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새롭게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사 부위 부작용이 국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이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했던 추이 그리고 국내에서 투약을 하면서 생긴 부작용들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매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운자로와 같이 한 20% 이상 체중이 빠지는 약제는 굉장히 강력한 대사약제거든요. 거의 수술에 버금가는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인즉슨 뭐냐? 굉장히 대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식약청이나 유럽 식약청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생활중재 프로그램을 반드시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이 생활중재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사적으로 더 엉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밀가루나 당류의 섭취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꼭 생활중재 프로그램을 내가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뮤고비와 마운자로를 정말 헤드투헤드로 비교해 본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다음에 저희 윈스튜디오 채널에서는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